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중에서 박진경 대령의 이야기입니다. 박진경 대령은 과연 그 학살자인가? 지금 제주도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5월 9일, 10일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만 제주시의회에서 안내판을, 박진경 대령의 안내판을 쓰는데 그게 학살자라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안내문을 붙일 수 있다는 그러한 뉴스가 제기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박진경 대령은 학살자가 아니다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박진경 대령을 제주 4.3 사건을 악화시킨 학살자로 주범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으니까 대단히 그런 오래됩니다. 그렇게 된 역사를 한 것이. 근데 역사라는 것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박진경 대령이 미군정 당국의 명령에 따라서 48년 5월 6일 제주도 구연대장으로 부임해가지고 6월 18일 새벽 암살당할 때까지 정확하게 43일 동안 제주도 현지에서 후방지역 작전 중 하나인 대유격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진경 대령이 박진경 연대장이 과연 학살자였는가, 그런 것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마침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의 사본이 있는 문창송 한라산을 알고 있다. 그 책에 이 기간 동안에 인민유격대, 남로당이죠. 인민유격대, 요새 무장대라고 그러는데 그들 스스로가 어떤 점거라든가 사살당한 것, 피해자 이런 것을 소상히 적어놓은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가 발견이 되어서 그것이 기록된 것이 경찰관 출신인 문창송의 한라산 알고 있다 그 책입니다. 원래는 이 투쟁 보고서가 48년 8월 2일 김달삼 일행이 제주를 떠나면서 그동안의 기록을 몇 부 정사해가지고 몇 사람이 나눔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인민유격대 사령관 이덕구가 갖고 있었던 작전 중에 그가 토벌대에 사살되면서 경찰관이었던 문창송이 입수하여 한글 행서체로 옮겨 인쇄하여 유매품으로 보관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작전 피해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군경의 국경이죠. 국방경비대 토벌작전과 이로 인한 군의 피해라는 것은 자기들 무장유격대의 피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서 한 3페이지 되는데, 여기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무장유격대가 국방경비대에서 사살된 숫자가 불과 여기에서는 이 기록에 의해서는 불과 4명에 불과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국경의 토벌작전이 나옵니다. 50 총선거 단선 직전 미군정과 통일부는 김익렬 제9연대장과 5.1군 제5연대 대대장을 육지부로 보낸 후 악질 반동 장교 박진경 중령을 11연대장으로 임명해서 병력을 2연대 500명, 3연대 300명, 4연대 200명, 9연대 800명, 5연대 1500명, 6연대 500명, 개 총 3800명을 증가해서 이를 15개 중대로 편성하여 포위 토벌작전을 개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차 공격이 5월 27일, 28일 이틀간에 걸쳐서 삼록을 습격했고, 2차 공격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제주도를 4개 지도로 나누어 1지대는 한림면 금능리로부터 출발, 구자면 종달리에 도착을 했고 2지대는 한림면 음부동으로부터 출발, 성산포에 도착, 제3지대는 한림면 금약을 출발해서 성산면 온평에 도착했고 제4지대는 대정으로부터 온평리에 도착을 했고, 자, 제3차 공격은 6월 3일부터 각 지구별로 각 부락에 주둔했으며 제4차 공격은 6월 13일부터 동 17일까지 5일간 한라산 백록담을 중심으로 포위 토벌 공격을 실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장에는 그 무장요격 때 피해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을 볼까요? 5월 17일 광평리에서 대원 한 명이 중상당하고 포로로 되어서 그 후 경찰에 넘기면서 학살당했음. 이게 한 명입니다. 자, 두 번째, 5월 21일 아군 부대원 2명이 국경 탈출병과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남원리에 복병 중 경찰차가 질주하여 오는 것을 국방경비대 차로 오인하고 손을 들고 차에 접근하여 본즉 경찰차였고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할 수 없이 개에게 달리들어, 개라는 건 경찰 이야기입니다. 경찰에게 달리들어 개의 경찰의 총을 빼앗았으나 결국 다른 개의 총에 학살당했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 5월 24일 애월군 래퍼 2명이 두모에서 피검되었다가 후일 석방되었음. 자, 4번입니다. 5월 27일자 대정 주둔군 아지트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M1 총 1정, 99식 총 1정, 군도 일본군 2번, 고무신 20개 쪽, 전화기 1개, 쌀 2입, 천막 2개, 의류 20종을 압수당함. 인명피해는 없었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월 27일 선흥리에서 국경에게 포위당하여 지대 간부 2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중 한 명은 후일 석방되고 한 명은 경찰에게 인수당하다. 6번 5월 말일경 대정 아지트 부근에서 대원 연락원인 한 명이 총살, 여기 사살하는 건 총살입니다. 총살당하다, 사살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7번 6월 7일 도사령 정보부원 1명, 제1대대 격리책 1명, 국경 탈출병 1명, 개 총 3명이 오등리에서 경찰에게 체포가 당했고 이 중 정보부원은 경찰에 넘겨졌으나 후일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석방됐어. 자, 9번 6월 14일 도사 래퍼 2명이 월평리 위에서 피검되었다가 후일 석방됨. 10번 6월 17일 애월 아지트를 비습당했으나 피해는 없음. 자, 11번 6월 27일 대헐리 아지트를 국경에 포위 습격당하여 전원이 무사히 피하긴 했으나 비장했던 카빈 총 1정, M1 탄환 35발, 카빈 탄알 15발을 국경에게 압수당함. 국경이라는 건 국방경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이죠. 6월 29일 국경에게 소기포 주둔 부대 아지트를 포위 습격당했으나 우리 군의 피해는 없음. 자, 13번입니다. 7월 초인 국경에게 추격당하여 부대원 5명이 신촌리에 피해 있던 바 개에게 습격당하여, 개라는 건 경찰입니다. 경찰에게 습격당하여 4명이 체포당했다는 겁니다. 그중 2명이 부상이고 그중 한 명은 국경 탈출병인데 M1 총 한정, 동탄환 8발, 의류품 약관을 개에게 경찰에게 압수당했다.
자, 14번. 7월 초순 제1대대 제1부대 연락원이 월평리 위에서 피검되었다가 5일 석방됨. 자, 15번. 7월 4일 대정 아지트 부근에서 해경 탈출병 한 명이 경찰에 피검이 되고 국경 탈출병 한 명이 역시 피검이 됩니다. 16번. 6월 16일 월평리 위에서 지대원 2명이 피검되었다가 5일 석방되다. 17번. 6월 18일 도사령부 간부 1명 조천면 선흘리에서 피검되었다가 5일 석방됩니다. 17번은 것으로 여기서 이상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렸듯이 여기에서 소위 학살당했다는 사람이 4명인데 이것이 정확한 의미의 학살이 아니고 총격전이라든가 무장을 했기 때문에 경찰하고 하나의 교전 중이라든가 또 도망을 가려 하기 때문에 그때 사살을 총격전으로 의해서 정식 교전 중에 사살당한 것을 여기에서는 무장 유격대의 보고서에서는 학살당했다 이렇게 이제 과장되게 잘못 용어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학살이라는 용어는 무장을 해제당하거나 또는 전투 의지를 상실한 채 무장 해제당한 사람들 혹은 비전투원들, 항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총이라든가 기관총을 무장을 해가지고 폭력을 가해가지고 무자비하게 그냥 죽이는 것을 집단으로 어떻게 사살하는 행위를 학살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교전이 돼가지고 총격전이 이 정당방위로서 이렇게 총격전을 벌인다는 것은 학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진영 대령이 원래는 이제 9연대장이었는데 11연대가 추가되어 가지고 9연대하고 11연대가 합쳐지면서 박진영 대령은 11연대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했듯이 43일 동안 5월 6일부터 6월 18일 야밤에 암살될 때까지 43일 동안에 여기 작전 이 일지가 무장유격대, 제주 남로도당의 무장유격대들이 자기들이 보고한 자기들의 군의 피해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때의 무장유격대들의 피해가 4명에 불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 다시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은 박진영 대령이 이러한 토벌 작전을 통해서 사망자가 난 숫자가 약 한 23명, 23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박진경 연대장이 제주도 토벌 작전이라는 것이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은 오히려 4.3 제주 4.3 사건은 조기에 수습될 수도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박진영 대령을 계속 수십 년 동안에 학살자로 이미지 메이킹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대단한 좌익들의 공작적인 어떤 정치적인 political intention, 정치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진경이 학살자로 해가지고 악인으로 되어야 제주 남로도당의 무장폭동이 정당화, 미화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악인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런 악마화된 박진경의 대량 학살에 때문에 우리가 무장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한 변명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박진경 대령을 학살자로 악마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언급한 것은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무장 유격대들 자체의 보고서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인민 유격대 투쟁 보고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김달삼이 가지고 있다가 그 사본을 등산에서 몇 사람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2대 해주로 김달삼이가 해주로 도망을 가고 난 뒤에 해주에 무슨 그 보고서를 이 대의원 그 투표 보고서를 지하 선거로 해가지고 보고서 장부를 들고 해주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2대 인민 유격대 사령관 이덕구가 가지고 있는데 이덕구가 사살이 되면서 경찰관이었던 문창송이 압수를 해가지고 입수를 해가지고 한글 생서체로 옮겨서 인쇄를 한 것이 바로 이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라산 알고 있다 그 책에서 소상의 인민유격대의 투쟁 보고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주 4.3 보고서에 이러한 이러한 기록이 무장유격대가 쓴 보고서가 정확하게 기록됐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